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오늘은 그야말로 그 경계 심리가 아주 극에 달한 그런 하루였죠. 오늘 밤에 이제 미국에서 PPI가 나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오고 지난달에 그 CPI가 워낙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 달 CPI 이제 내일 밤에 발표가 될 텐데 어, 여기에 이제 그 증시 시장의 관심과 그다음에 어떤 우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오늘 장이 끝났기 때문에. 자, 이제 오늘 밤 미국의 PPI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리고 내일 밤 미국의 CPI가 어떻게 나올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에 한국 증시 투자자들도 아주 온통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오늘까지 이제 투자를 하신, 이미 매수를 다 하신 분들은 팔지 않는 이상 이 상황 CPI, PPI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냥 그대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선반영을 해버렸다는 것, 이렇게 항상 선반영을 우려 악재 쪽으로 인식하고 선반영을 해버리면 결국은 재료 소멸로 인해서 다시 제자리를 찾는, 제자리로 돌려놓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미국 증시도 지금 계속 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눈치를 좀 보는 그런 느낌이 아주 강했는데, 어제 또 나스닥이 한 0.29% 올랐잖아요. 특히 2차 전지, 뭐 테슬라, 뭐 리비안 오토모티브, 루시드 그룹, 니콜라, 니오, 뭐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당히 크게 올랐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이제 아주 괜찮은 흐름이 연출이 됐고요. 자, 이제 어쨌든 우리 증시는 내일 부처님 오신 날 휴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16일에 우리 장이 어떻게 움직일까에 대해서 이제 오늘 그러면 16일 장까지 그냥 지켜봐야 되는데 외국인 기관이 사줄까라고 생각했는데 사줬습니다. 어제 그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보여드리면서, 특히 코스닥 지수가 어제 장 아침부터 사실은 계속 보여드렸었어요. 843포인트, 843.2포인트를 이제, 아니요, 800 몇 포인트였죠? 잠깐 볼까요? 어제 제가, 특히 코스닥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854.2포인트 정도가 120일 선이었는데, 근데 오늘 이제 상승 출발 0.3% 상승 출발하면서 857포인트에서 출발했고 결국 862포인트로 올렸습니다. 반등이 이제 나왔다는 거죠, 오늘. 심지어 장중에 1% 넘게 올랐다가 조금 상승세를 좀 줄였는데, 어제 그 저점까지 빠졌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을 좀 지켜보자고 제가 어제 써드렸죠. 글로도 써드리고 어제 영상 그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코스닥이 제가 어제 써드린 걸 보니까 코스닥이 많이 빠지는 것 같아도 121선 여기서 반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매수 타이밍을 보는 게, 코스닥 쪽으로 매수 타이밍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 결국은 이제 코스닥의 시총 상위주들 쪽에 2차 전지라든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렸고요. 오늘은 아주 그 대형주들보다는 또 여러 다양한 이제 종목들로, 특히 코스닥은 뭐 중소형주 쪽의 흐름도 굉장히 괜찮았다는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반등을 하기 위한 채비를 다 갖춘 그런 느낌의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오늘 밤 PPI, 내일 밤 CPI 지켜보고 미국 증시 어떻게 움직였나 이틀 살펴보고 이제 우리 증시 16일 맞이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말이 아니죠. 이번 휴일 사이에 또 미국 증시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527종목이 올랐고 344종목이 빠졌습니다. 0.11% 올랐죠. 코스피 100 0.03% 올랐죠. 오른 종목이 180종목 정도 더 많은데 0.1%, 대형주 0.03%. 이거는 뭐냐면 작은 종목들이
시총 작은 종목들이 오르고 큰 종목들은 흐름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코스닥은 1019 종목이 올랐고 515종목이 빠졌습니다. 0.9% 올랐고요. 코스닥 150이 0.75% 올랐으니까 역시나 중소형주들의 흐름이 더 좋았고요. 코스피, 코스닥이 다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들어왔는데 코스닥은 외국인이 주도했고 코스피는 기관, 특히 금융투자가 주도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이 외국인이 주도한 코스닥 쪽이 좀 더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선물지수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었고 원달러 환율도 보합권 0.07% 올랐습니다. 1369원대. 국제유가는 1% 넘게 올랐네요. 79달러대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해외 증시의 미국 물가지수 발표, 그러니까 지금 CPI, PPI 이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상승 출발한 뒤 장중에 등락을 지속하다가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다.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상승 그리고 2차 전지주 강세 영향으로 외국인 기관들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미국의 CPI 발표를 앞두고 금리 인하 기대 심리가 강해지면서 소폭 상승 마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밤 발표 예정인 CPI와 이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강해지는 가운데 어제 테슬라 강세에 따른 2차 전지주 상승과 저가 매수세 그리고 제약바이오주가 지수 상승을 견인하면서 마감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TSMC 호실적에 따른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세 유입으로 반도체와 2차 전지주가 강세를 보인 반면 방송 서비스와 통신 방송업이 부진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네요. 자, 시가총액 상위주를 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약보합, 삼성전자 우선주도 0.7%대 하락. 그리고 KB금융이 2%대, 신한지주도 약보합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른 종목들도 크게 오른 건 없었습니다. LG화학이 2.9%대 오른 게 최고 많이 오른 거였네요. 코스닥도 크게 오른 종목은 알테오젠이 6%대, 에코프로가 3%대 올랐고요. 또 빠진 종목은 HLB가 3.47%, 엔캠이 2%대 이렇게 빠졌네요. 코스피 업종 보면은 의료정밀이 제일 좋았는데 SD바이오센서가 4%대, DI가 3.9%대 빠졌고 올랐고 빠진 종목 음식료업이 제일 많이 빠졌는데 CJ제일제당이 5%, 대상과 롯데웰푸드가 3%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기타 서비스 업종이 제일 좋았는데요. 솔브레인홀딩스 16%대, 마크로젠 8%대, 알테오젠 6%대 올랐고 방송 서비스 업종이 제일 많이 빠졌는데 스튜디오 미르가 3.9%대, CCS와 KX가 2%대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의학 상승 종목은 한올바이오파마 4%대, 대원제약과 유유제약 1우선주가 3%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가 6%대, 일동홀딩스와 일양약품 우선주가 2%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바이넥스가 11%대, 퓨처케미 9%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S바이오메딕스 14%대, 바이오플러스와 애니젠이 4%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눈치 보기, 이런 계속 이런 이제 그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PPI, CPI 발표가 나오고 나서 관망세가 나오고 있고 업종별로 순환매 빨리 돌고 있고 이거는 그냥 최근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 특징 우리 증시 우리뿐만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쪽 시장이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불확실한 결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조심하자는 거예요. 뭘 사거나 그렇다고 팔거나 하지도 않고 그냥 관망이 좀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신청해 주신 세 종목이 알테오젠, ITM 반도체, 그다음에 넥스틴 요 세 종목입니다. 바이오하고 반도체 두 종목이네요. 먼저 알테오젠을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20만 주 넘게 샀고 기관이 9만 주 넘게 사서 각각 최근 한 달 사이에 하루 순매수량으로는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금융투자 연기금 다 골고루 들어왔고요. 자, 오늘 알테오젠의 급등 이유는 바로 이 리포트 때문입니다. 오늘 나온 리포트인데요. 신한에서 나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서 그냥 볼 거 없어요. 다른 거 볼 거 없고 목표 주가를 30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지금 주가가 16만 원대였는데 17만 원 이제 올라갔는데 30만 원대. 그러면
상승 여력이 82.5%, 2배 가까이 더 올라갈 거다라고 신한증권에서 지금 오늘 리포트가 나왔고요. 뭐 머크의 키트루다 SC 계약의 로열티 뭐 이런 것들도 볼 때 연간 1조 원 가까이까지 수령할 수 있다. 지금 굉장한 그 퍼포먼스, 굉장한 이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신한에서. 그래서 지금 알테오젠 이 리포트가 나오자마자 오늘 아침에 쫙 제 반등이 나왔고요. 자, 알테오젠 뭐 리포트도 리포트지만 실적 컨센서스를 보면 올해까지 적자가 지속되지만 올해 적자 폭이 영업 적자가 25억 원으로 크게 줍니다. 내년에는 415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매출액도 2배 가까이 늘어나는데 26년에는 매출액이 3배 넘게 245% 늘어나고 영업이익은 610%. 그러면 이거는 뭐 실적만 보더라도 알테오젠은 사실은 좀 뭐 길게 보고 가져갈 만한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봉 차트를 보면 지금 매물대를 그려놨는데 매물대가 이 급등 이후에 나오고 있는 매물대 중에서는 좀 길게 힘을 갖고 있는 매물대입니다. 왜냐하면 한 달 반째 지금 이 구간에서 길게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여기에 매물대의 상단이 18만 2천 원, 하단이 16만 4천 원 이렇게 본다면 어제 종가, 오늘의 시초가 부근이 매물대 바닥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8만 2천 원까지 주가를 올리고 나면 이제는 조금 또 쉬어갈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지금 17만 4천 원이라는 자리는 주가 오늘 많이 올라왔지만 아직 좀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볼 때, 뭐 장기적으로는 뭐 더 좋다고 볼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18만 원 뚫고 올라가면 조금 눌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봅니다. 리포트는 오늘 이제 했으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마 개인 투자자들이 쏠리면 외국인 기관은 단기적으로 털고 나오고 뭐 이런 흐름이 예상되고 물론 외국인 기관이 더 끌어올리면서 18만 원 위로 단숨에 돌파해버리고 개인들은 계속 팔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16일 날 흐름이 어떻게 될지 아마 그 미국 CPI 재료 소멸 이런 인식 때문에 시장 전반이 좋아지면 알테오젠 한 번 더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ITM 반도체입니다. 오늘 기관이 5만 주 넘게 사면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6일 연속 팔고 있고 기관 매수를 한 주체 제일 많이 산 게 내 외국인,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외국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모펀드, 그 다음에 보험, 투신 이렇게 돼 있는데 금융투자랑 연기금은 그렇게 많이 사지 않았고 외국인도 팔았고 이래서 수급을 보면 상한가를 왔지만 이게 이어질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좀 우려되기도 하는 그런 어떤 수급의 형태라고 생각이 들고요. ITM 반도체 급등 이유 역시 오늘 나온 리포트입니다. 오늘 SK증권에서 나왔는데 온디바이스 AI와 발열 제어 수혜주 해가지고 지금 온디바이스 뭐 최근에 HBM 뭐 어제 말씀드렸던 EUV 뭐 이런 식의 단어들이 계속 시장에서 테마를 형성을 하죠. 그래서 이 ITM 반도체도 배터리 발열 제어 핵심 부품주 해가지고 목표 주가를 29,000원으로 제시를 했고 상승 여력이 54% 지금 50% 넘는 수익이 나올 수 있다고 제시하자마자 상한가 30%를 올려도 아직도 20 몇 %가 더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ITM 반도체가 이제 실적 컨센서스를 보면은 올해 흑자로 전환합니다. 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네 글자 흑자 전환이거든요. 근데 흑자로 전환하고 많은 게 아니고요. 내년에 275억 원으로 영업이익이 1386%가 늡니다. 내후년에 다시 여기서 41%가 더 늘어납니다. 이제 올해부터 해서 아주 폭발적인 실적 상승을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ITM 반도체 이거 일봉으로 다 못 보여드려서 주봉을 보여드리는데요. 2021년에 5만 원대까지 갔다가
만 몇천 원대까지, 18,000원대까지 빠졌습니다. 3분의 1 토막이 났죠. 지금 2021년부터 24년까지 3년을 내리 하락을 했고요. 올해 들어서 반등이 나오다가 이 주봉상의 회색선 120주 선에 부딪히고 다시 빠졌다가 이번에 오늘 상한가가 나온 건데요. 자, 제가 120주선 부근에 이제 동그라미 쳐놨는데 지금 주가는 24,000원대잖아요. 근데 27,000원 정도의 이 주봉상 고점이 있죠. 그럼 여기서 이 고점을 바로 뚫을 것이냐 아니면 지난 그 올해 초처럼 흘러내릴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단기간에 급등을 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좀 쉬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ITM 반도체를 갖고 계신 분들은 27,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두고 가져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넥스틴이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기도 하고 갖고 있기도 하고 또 지금 여러분들과 또 투자를 같이 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관이 계속 사주고 있어요. 기관 매수의 주체는 금융투자와 사모펀드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외국인이 오늘 매수가 들어왔죠. 7일 만에 딱 들어오면서 주가가 65,000원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개인이 최근 한 달간 계속 매수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파는 그런 상황에서 기관은 5월 들어서 계속 사고 있고요.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을 했다는 것이 이게 수급상 완전히 변화를 보여주는 건지는 아직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기관이 계속 사주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까지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 너무 좋고요. 지금 아직도 지금도 매수해도 충분히 좋은 가격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 한 6만 원대 초반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홀딩 내지는 오히려 비중을 더 늘리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넥스틴이 어제 실적이 나왔습니다. 어제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5월 13일 날 나왔는데 자, 매출액이 341억 8천 얼마 이렇게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189억 2천 얼마 이렇게 나왔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매출액이 185억에서 341억, 영업이익은 83억에서 189억, 2배 또는 2배 넘게 크게 올랐는데 하지만 뭐 이 중요한 것은 그 시장의 예측치보다 좋냐 나쁘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넥스틴은 안 좋을 걸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안 좋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넥스틴의 그 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보면 이번 1분기에 매출액이 263억, 영업이익은 85억으로 예상이 됐던 거예요. 85억. 1.6%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됐는데 85억이 아니라 189억이 나왔단 말이죠. 매출액도 263억이 아니라 342억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주가는 아직 안 움직였어요. 이게 안 움직인 건 아니고 이제 오늘 좀 갔는데 이 정도로 그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중요한 거는 지금 바로 주가가 막 움직일 수 있으려면 2분기의 실적 이 전망치가 조정이 막 돼야 되는데 아직은 그러니까 작년 2분기에 비해서 역성장을 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두 가지입니다. 포인트가 하나는 2분기 실적도 조정이 될 수 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는 3분기 실적 예상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27%. 그러면 최소한 3분기 실적 기대감이 반영될 지금 또는 뭐 곧 주가는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뭐 한 달여 한 2달 가까이 좀 전에 나왔던 리포트 하나 소개해드리면 왜 소개해드리냐면 밑에 어제 SNS 택 말씀드리면서 그 설명드렸던 EUV 엑스트라 울트라바이올렛이죠. 이 EUV와 HBM에서 HBM 등이 이렇게 이슈가 될 때 이 넥스틴 같은 검사 장비들이 각광을 받을 수 있고 주목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여기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EUV와 HBM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의 어떤 니즈가 계속 커지고 있을 때 넥스틴이 이 검사를 맡아서 해주는 종목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이미
뭐 3월쯤에 나왔던 거고요. 지금 넥스틴의 일봉을 보면 자, 주가가 횡보하다가 4월 딱 들어서면서부터 7만 거의 7만 5천 원에서 5만 한 5천 원대까지 한 30% 정도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하락했다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그 올라갔다 N자 모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위에 있는 60일선과 매물대가 만나는 지점이 6만 8천 원입니다. 저는 넥스트는 일단 6만 8천 원 부근까지 올려놓고 쉬든 말든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 6만 8천 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은 매수가 대비해서는 10%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는데, 거기서 굳이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6만 8천 원 부근에서 다시 조금 밀리면 오히려 그때 그 비중을 좀 더 늘려주는 뭐 눌림목에서 비중을 늘려주는 그런 전략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 1차적으로는 6만 8천 원이지만 좀 궁극적으로는 8만 원 정도로 보고 대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는 한 7천 원에서 8만 원 정도 사이, 그 정도가 적절한 주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아직 뭐 미국 증시 개장까지 멀었는데요. 어쨌든 시간외가 선물 지수가 다우가 20, S&P 500이 1.75, 나스닥이 7. 뭐 보합권이지만 뭐 어쨌든 상승 쪽으로 방향 잡고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아직은 3시간 정도 남아 있는데 나스닥 개장까지 다우가 2, S&P 500이 1, 나스닥은 3. 완전 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우가 20에서 조금 눌렸네요. 선물 지수가. 그러나 어쨌든 오늘 밤에 이제 PPI가 지금 발표되려면은 2시간 한 20분, 3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상황을 보고 또 오늘 밤에 본다기보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미국 증시 어떻게 움직였나 살펴보시고, 또 CPI 또 나오면 또 살펴보시고, 이렇게 오늘과 내일 우리 휴일이 있으니까 잘 연구를 해서 다음 주 투자 방향을 잡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짧게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